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 투자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승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하면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돌고 돌아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다. 어느 시점에서 투자를 하든 30년이 투자하면은 100% 확률로 돈을 번다. 그 워런 버핏의 말을 따라서 주식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해외에 투자를 할 때는 사실 퀀트로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오늘 모신 분은 로보 어드바이저 두물머리에서 퀀트 솔루션 담당하시는 이현열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이제 감으로 하는 투자, 데이터로 하는 투자라는 퀀트와 관련된 책을 내셔서 요즘 또 많은 분들이 그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퀀트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좀 많아서 네, 한번 모셨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좀 퀀트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퀀트,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투자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뭐 기존의 분들이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재무제표나 이런 걸 할 때 뭐 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야성 그런 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퀀트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과거의 뭐 패턴이나 혹은 뭐 올랐던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의 공통점들을 찾아서 이제 그러한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지속될 거라라는 통계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투자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이제 퀀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과거에 이러한 조건이 나왔을 때,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아니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오르더라. 이 데이터들 가지고 그런 조건이 성립됐을 때는 오를 만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퀀트 투자, 이게 초창기에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슷한 조건들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수익률도 그렇고 오른다 해도 또 그 승률 조건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대중화되면서 퀀트가.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퀀트가 별로 대중화 안 돼 있을 때 비해서는 지금 수익률이 많이 감소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하지만 뭐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뭐 감에 의해서 의존하는 것보다 굉장히 정량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투자를 하는 게 그렇게 뭐 감으로 하는 투자보다는 월등히 유리한 베팅인 건 사실인 거고, 또 그래서 퀀트들이 이제 다른 퀀트들이 쓰지 않는 새로운 데이터를 또 찾고 또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 콘도 그냥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계속 시장이 바뀌어가거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새로운 조건들을 넣어야 된다. 이게 결국 콘트의 성공률을 높이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시장이 움직이니까 워킹하는 전략도 계속해서 바뀌기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왜 우리 뭐 슈퍼겜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은 뭐 감도 좀 잘 쓰고 이거 느낌상 올 것 같아 이런 느낌 아니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돈 번 분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이런 분들의 투자 성향을 따라가면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데이터와 인간의 어떤 투자 노력 이게 차이가 그렇게 클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뭐 워런 버핏이나 혹은 되게 유명한 투자자분들은 집중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뭐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집중 투자라고 말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죠. 그분들은 굉장히 집중 투자를 잘해서 성공을 한 경우인 거고,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워런 버핏처럼 종목 분석을 굉장히 잘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이제 본인들의 의심을 해보시겠죠. 아무래도 이게 집중 투자인지 몰빵 투자인 건지에 대한 차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 투자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승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하면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돌고 돌아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에 다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저 퀀트 투자 하시는 분 전에도 이제 저희 방송에 한번 모신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투자 종목 수가 뭐 종목도 안 보고 그냥 이게 그 퀀트 기법으로 이렇게 딱 모아 놓으니까 뭐 80종목 뭐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씩 해가지고 분산으로 해서 네. 이게 일반적인 형태인 건가요? 퀀트라고 하면은? 뭐 보통 이제 뭐 한 국가 내에서만 투자를 할 때는 개인적으로 뭐 20종목, 30종목만 돼도 어느 정도 퀀트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글로벌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는 뭐 80종목이든 100종목이든 얼마든지 넓게 퍼뜨릴 수가 있겠죠. 사실 전 세계 종목이 10,000종목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국내 시장만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해외 글로벌 시장까지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국내 시장만 한다고 하면 30 종목 정도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종목이 뭐 3천 종목이지만 사실 대표적으로 지수를 움직이는 게 코스피 20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상위 10종목, 20종목이 거의 움직이는데 만약에 그런 시장에서 이제 80종목, 100종목을 들고 가면은 뭐 넓게 퍼뜨리다 보면 안정적인 건 맞지만 주가 지수랑은 크게 차이가 없어질 수 있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 투자, 이 퀀트 투자는 그냥 이렇게 좀 단기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거든요. 퀀트 투자와 근데 또 어떤 그 면으로는 괜찮은 주식 사가지고 그냥 장기적으로 워렌 버핏처럼 그렇게 쭉 오랫동안 가져가는 거가 훨씬 돈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거는 하나 특정 사례로 보기보다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낫겠죠. 어떤 게 더 승률이 높은지. 그렇죠. 아무래도 뭐 단기 투자를 위주로 하는 퀀트도 있고 장기 투자를 하는 퀀트도 있죠. 뭐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 안 됐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초단타 매매 이래가지고 몇 마이크로 세컨드를 주기로 투자를 하는 거 있고 장기 투자하는 퀀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좋은 종목들의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들을 뽑아서 그걸 뭐 한 달이나 3개월 혹은 뭐 1년까지도 보유하는 퀀트 방식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 투자가 얼마나 좋은가 이거를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면은 더 좋겠죠. 네. 그림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S&P 500 투자 기간에 따른 승률을 나타낸 건데, 그러니까 밑에 보면 X축에 이제 1이라고 표시된 거는 S&P 500에 그냥 1개월 투자했을 때 돈을 벌 확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시점에서든, 그러니까 1930년대 이후에 어떤 시점에서도 그냥 한 달 동안 S&P 500에 투자하면은 돈을 벌 확률이 6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을 조금 더 넘는 수준인 건데 투자 기간을 점점 더 늘려나갈수록 돈을 벌 확률이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360개월 대략 뭐 어느 정도죠? 30년? 그렇죠. 30년.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투자를 하든 30년이 투자하면은 100% 확률로 돈을 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뭐 금융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때는 대공황도 있고, 코로나 사태도 있을 수 있지만,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100% 돈을 번다라는 게 이제 확률적으로 되는 거고, 돈을 버는 확률도 중요하지만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그렇죠. 폭이 중요하죠. 그렇죠. 폭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투자 기간에 따른 연율화 수익률로 변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투자했을 때의 경우겠죠. 그러니까 한 달 투자하면은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정말 쪽박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뭐 지수가 한 달 동안에 마이너스 10%, 20%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정말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인데 투자 기간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러니까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이 분포가 굉장히 가운데로 모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분포가 가운데로 모인다는 거는 내가 몇 %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위가 점점 더 좁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20개월 투자할 때보다 240개월, 360개월 이렇게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분포도 좁아지고 분포도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그 말인즉슨 수익률 자체도 좀 더 많이 벌 수 있다. 장기 투자를 할수록. 장기 투자할수록. 이게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확인이 되지 않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퀀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 조건을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기본적인 어떤 조건들을 만들 거 아닙니까? 퀀트 투자를 위한 그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 거기에서 기간을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을 그냥 단순히 바라보면은 종목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보이죠. 어떤 종목이 좋은 건지 나쁜 종목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이걸 이제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주식시장을 어느 정도 정렬을 해서 어떤 종목이 올랐다, 뭐 어떠한 조건을 가진 종목들이 올랐다, 혹은 뭐 어떠한 조건을 가진 종목들은 빠졌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해 보면은 그런 조건에 따른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소위 뭐 스타일 투자라고도 말하고 퀀트들은 이제 팩터라고 말을. 팩터. 네. 진짜 팩터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퀀트에서. 네. 근데 그래서 용어는 아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격, 스타일을 가진 주식들은 오르고 그거를 가지지 못한 애들은 내려가더라. 이런 거죠. 그런 그 조건, 그러니까 팩트 이런 것들을 찝어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과거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는 건데
한번 보시죠. 이게 먼저 보시면 이제 가치주가 좋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가치주가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정말로 가치주가 좋은지 요거를 이제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1926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PBR을 기준으로 여기 1분위 같은 경우는 PBR이 낮은 20% 주식, 그러니까 PBR이 제일 낮은 주식부터 뭐 1등부터 20등까지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21등부터 40등까지 쭉쭉쭉쭉 해서 5분위 같은 경우는 PBR이 제일 높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을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인데, 뭐 거의 100년이 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투자 시간을 보면은 PBR이 낮은 1분위 주식이 수익률이 가장 좋고 PBR이 높은 5분위 주식은 수익률이 제일 나쁜 이런 현상을 이렇게 그러니까 가치주가 결국 더 잘 수익을 높이 올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통계값을 나타낸 건데, 여기 연간 수익률 기하라는 게 이제 연율화 수익률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같은 측면에서도 이렇게 저 PBR 주식에 투자를 한 게 월등히 높다라는 게 있고, 또 이렇게 하나의 값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포를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의 값이 굉장히 뭐 특정 연도의 데이터가 튀어버리면은 평균은 같이 올라가 버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각 PBR별로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지점이 이제 1분위, 그러니까 PBR이 낮은 종목인 건데 분포가 가장 오른쪽에 가 있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했을 때 한 10년 정도 이렇게 PBR주, 가치주 방법으로 투자하면은 분포가 가장 오른쪽에 있다는 말은 그만큼 수익률을 낼 확률도 높고 그 수익률 내는 폭도 높고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좋은 주식이 뭘까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확인해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주식에 그런 특성을 가진 애들이 투자하는 게 좋구나라는 걸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간혹 가다가는 나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과거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반성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낮은 PBR이 결국은 오래 놓고 봤을 때 결국은 가장 많이 오르더라. 그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근데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예전 아니냐. 지금 이제 시대가 되게 빨라졌잖아요. 이제 픽 트렌드, 뭐 4차 산업혁명 이러한 것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여는 장부상에는 기록이 되지 않는 이런 모든 거에 기본이 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그 무형자산의 가치가 크게 부각되는 시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PER이나 PBR보다는 성장하는 주식들, 네. 그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되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주 대비 가치주의 누적 수익률. 그러니까 가치주가 얼마나 성장주보다 더 좋았냐를 나타내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뭐 2006년까지는 가치주가 월등히 좋았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막 가치주 전성시대라고 하고, 뭐 소위 워렌 버핏 투자. 네, 뭐 가치주 스타 펀드 매니저, 뭐 가치주 펀드 이런 것들이 되게 화랑이었던 시즌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가치주가 성과가 월등히 나빠지고 있죠. 요때가 어떤 때였냐 생각해 보면 대략 2007년, 2008년부터인데 금융위기 이후네요. 그 전후. 네, 그 전후. 네, 요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슬슬 이런 주식들, 말씀하신 대로 구글이나 이런 테크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때고, 우리나라도 이때 뭐 바이오주, 뭐 아니면 뭐 중국 관련주, 여행주, 뭐 화장품주 이렇게 굉장히 고퍼주들이 상승하고 오히려 저퍼주들은 빠지던 요때가 이제 뭐 요 구간이었고, 이때 또 공교롭게 가치주 펀드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즌이 요때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성장주가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작년부터죠. 작년부터는 또 가치주들의 수익률이 월등히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뭐 트렌드가 이렇게 꺾일 건지 아니면 단기간 이렇게 뭐 가치주가 항상 작동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잠시 꺾였다가 다시 올라갈 건지는 뭐 또 시간이 흘러봐야 사실 아는 거는 맞는 거겠지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거는 이렇게 하나의 팩터만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팩터를 발굴해서 적절히 섞어서 투자라는 게 굉장히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너무 한쪽에 쏠리지 말고 이게 좋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다 같이 합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 퀀트 투자한다고 할 때 이런 전략이,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렇게 생각하기에 나는
예서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이 있다고 하면 자, 나는 일단 30 정도는 보수적으로 유롱 콘트 전략,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뭐 가치주가 됐든 PBR, 저 PBR주가 됐든 뭐 이런 식의 어떤 조건들을 넣어서 하나 운영하고 성장주 중심의 어떤 좀 이게 좀 강한 이런 콘트 전략을 또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약간 스타일을 배분할 수도 있는 거고, 스타일을. 아예 다르게 배분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걸 이제 같이 믹스해서 가치도 있고 성장도 있는 주식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조합해가지고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개인들이 콘트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금융 서비스 상품, 증권사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 자문사라든가 이런데 그 어떤 상품들을 보더라도 그런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자기가 성향에 혹은 그 생각하는 비전과 일치하는 거에 그냥 선택을 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 차트도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차트를 보시면 워렌 버핏이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게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싼데 그 회사가 돈은 잘 버는 이런 기업이 얼핏 생각해도 되게 좋은 기업에 생각하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워런 버핏의 말을 따라서 주식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치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싼 거죠. 뭐 저 PBR 같은데 이런 기업들이 은근히 우량성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싼 데는 싼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ROE도 굉장히 낮고 뭐 부도 위험도 낮고 이런 것들이 보통 가치주의 영역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치주라고 표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불량주인 거죠. 불량주. 절대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비싼데 우량성은 낮은.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의외로 또 투자. 왜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또 우리가 이럴 때 쓰는 그 주식 용어가 있잖아요. 주식은 미인 대회다. 사람들의 관심이 수급이 쏠리는 거면 일단은 같이 추세에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타까운 현실인 건데 막 적자 몇 년 연속 적자를 보는데 밸류에이션은 되게 막 PBR이 100 뭐 이런 기업. 이제 우리 소위 테마주들 보면 그러잖아요. 그쵸. 많은 경우. 그런 거를 이제 뭐 불량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우량주인 거죠. 우량성은 굉장히 높은 주식, 뭐 ROE도 굉장히 뭐 매해 뭐 10% 20% 보는데 그거는 사실 좋은 기업인지 모든 사람들이 아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우량주인 거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워런 버핏이 말하는 우량 가치주. 그러니까 우량성은 높은데 밸류에이션도 싼. 굉장히 이건 보석 같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또 이것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각각 그런 식의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불량주. 그러니까 소위 말 아까 말씀하신 테마주 요거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러네. 그리고 여기 까만색 표시된 거는 이제 그냥 미국 주식시장을 의미한 거고. 오히려 평균 성장 그 상승 속도보다도 훨씬 낮네요. 불량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방 잘 먹으면은 그게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주식시장보다 돈을 못 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여기 빨간색은 이제 가치주, 저 PBR주에 투자를 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때부터 이제 수익이 굉장히 별로 안 좋은 시즌이거든요. 뭐 오르기는 하지만 주식시장보다 월등히 낮게 오르거나 뭐 성장주보다 낮게 오르는. 크지 않은 시장보다. 네, 이때 영역인 거고, 여기 밑에 있는 초록색은 우량주, 여기는 저희가 ROE를 기반으로 했는데, 요 같은 경우는 그 가치주가 안 좋았던 때부터 오히려 우량주는 더 월등하게 치고 나가는, 그러니까 성장이 있는 기업이 더 좋은 이런 거죠.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는 가치랑 우량을 같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도 낮고 ROE는 높고, 이러한 주식들을 섞어서 투자했을 때는 단순히 가치주에 투자하거나 단순히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이 나타나는 거죠. 네. 뭐 값을 봐도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아실 수 있고요. 통계값들을. 우량 가치주. 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 그 우량 가치주 이게 그 요즘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성장성과 이익을 같이 내는 기업. 그렇죠. 이거인 것 같은데. 정말 이상적인 주식에 그렇죠. 해당하는. 그거는 결국은 성장도 잘하고 이익도 같이 높아지고 이런 기업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건 그 전략을 짜실 때 이제 저는 우량 가치주를 찾기 위한 조건 검색이라고 할까요? 조건이라고 할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나열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 조건에서 저런 주식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PBR과 퍼랑 ROE를 굉장히 중요해서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나 혹은 뭐 그 전에 있었던 벤자민 그레이엄이 말씀하셨던 투자 전략들 있잖아요. 좋은 조건에 해당하는 거. 그런 것들을 또 하나의 공식처럼 만들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워런 버핏 혹은 뭐 벤자민 그레이엄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이 좋은 주식은 뭐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저희가 약간 계량화 시켜가거든요. 그래서 총 저희는 7가지 조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 이익 성장률이 20% 이상이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PBR은 1.5보다 낮아야 된다. 그리고 펀은 15보다 낮아야 된다. 가치주의 영역인 거죠. 그 운전 자본은 장기 부채보다 좋아야 된다. 약간 기업이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낮아야 된다. 기업이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유동 비율이 100% 높아야 된다. 100%보다 높아야 된다. 이것도 안정적인 거고. 그리고 3년간 적자가 없어야 된다. 이것도 약간 기업이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이게 딱 좋은 조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되시잖아요. 이런 기업 찾으면 진짜 오랫동안 가져가고 싶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조건을 만족하면 1점 아니면 0점 해가지고 총 7점이 만점이 되겠죠. 그래서 7점인 기업만 찾아서 투자를 하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 보면은 위에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러한 기업들만 투자했을 때의 대략 10년 정도 성과인 거고, 밑에는 이제 한국 시장에 그걸 적용했을 때의 성과인 거죠. 미국의 누적 수익률은 730. 네, 그렇죠. 그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S&P 500 지수인 건데 같은 기간에 이제 2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3배 이상. 네, 초록색이 요 전략에 투자한 경우고 회색이 이제 그냥 주가 지수에 투자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어떤 시장에 적용해봐도 뭐 단순히 주가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굉장히 계량적으로 어떠한 조건이 만족하는 종목이 좋은 조건이다. 우리가 이제 약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라만 투자를 해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지금 한국도 뭐 거의 400% 성장했네요. 상승했네요. 네,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져보면 연 한 10% 정도 되는 거죠. 동기간 동안 코스피는 한 4.5% 정도 성장을 했었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퀀트화 해가지고 그거에 맞는 걸 서칭 해가지고 찾아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신들이 직접 손으로 일일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주식을 찾기 위한 노력. 이게 이제 고수의 영역이겠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조건은 이미 너무 많습니다. 근데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이거를 데이터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니까 왜냐면 저거를 막 하면서, 그러니까 고수의 영역, 그러니까 많은 경험과 이런 게 쌓여야 저런 것들을 탁탁 보면서 이렇게 해나가는데, 퀀트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퀀트 프로그램 돌면 이런 식의 조건만 넣으면은 그러한 주식을 수월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데이터 같은 경우도 찾는 것도 문제긴 한데, 뭐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HTS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HTS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도 우리나라에 그 HTS를 쓰면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해외 투자인 거죠. 해외 투자. 네, 해외 투자할 때는 일단 데이터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고, 우리나라 HTS에서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근데 해외 투자를 할 때는 사실 퀀트로 투자를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해외 종목 수만 개 되는 걸 우리가 일일이 다 분석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종목을 잘 모르잖아요. 일단 뭐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근데 퀀트를 보면은 이제 이런 조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종목은 몰라도 조건을 아는 거니까 종목을 굉장히 딥하게 서치해 나가다 보면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은 내가 비록 그 종목을 잘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투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퀀트로 해외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겠네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요거 말씀하신 이런 거는 국내 HTS 가지고도 이런 조건 검색해가지고 퀀트 종목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네, 뭐 국내 HTS를 쓰셔도 충분히 뭐 국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또 저희 회사에서 지금 개발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올라떼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URL이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오시면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7개국이 아니라 127개국입니다. 127개국,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15만 개 기업의 40년치 이상의 주가랑 재무제표,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식 데이터를 다 가지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그 고객분들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이걸 이제 찾아서
뭐 더 공부해 보셔서 집중 투자를 하실 분은 하고 그냥 그 조건에 나온 대로 나는 뭐 분산해 가지고 퀀트 투자를 하겠다 하실 분은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올라때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라때라는 거죠. 올랐대. 내 주식이 올랐대. 이런 의미고 있고 아니, 영어인데 되게 단순한 한국. 아, 그래서 지금 올라때가 좀 무슨 말일까? 아, 보시면 이제 라떼. 올라때.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말이죠. 내 주식 올랐어, 올랐대. 요거를 보고 내 주식을 투자했더니 올랐대. 이건 어떻게 유료예요, 무료예요? 지금은 무료입니다. 아, 무료로 누구나 저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하긴 콘트 투자 많은 분들이 좀 해보고는 싶어도 일단 낯설음이 가져다주는 어떤 거리감 이런 것 때문에 쉽게 그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HTS를 통해서도 저런 기본적인 조건 검색 가지고도 최고의 우량주들을 찾아낼 수 있는 예, 충분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하여튼 요거 조금 더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너무 먼 콘트 투자라는 게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 개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뭐 퀀트 투자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느낌 같지만 일단 퀀트 자체가 우리한테 낯선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깝지 않아서 거리감이 있어요. 그거보다는 이제 좋은 종목이라는 기준은 누구나 알고 있고 굉장히 명확하니까 그렇지. 일단 우리나라 적어도 우리나라만이라도 뭐 우리나라 종목이 3,000개 정도 있으니까 좋은 조건에 해당하는 걸로 이제 한 번은 필터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그 승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법이 아닐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거 뭐 전문가가 됐든 아니면 주변의 지인들이 됐든 야 이거 이 주식 좋아 이거 오를 거야. 보통 이 말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는 그렇지. 분들. 그리고 매출이라든가 재무제표 이런 건 아예 안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쨌건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사실 이 회사에 대한 큰 정보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회사라는 거는 확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뭐 대략 한 20-30개 종목이 뽑히면은 거기서 이제 하나씩 서치해 보는 게 오히려 더. 그렇게 선별해서.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으로 해서 20종목, 아까 국내 주식은 한 20종목도 괜찮다 얘기하신 거죠? 그쵸. 이건 똑같이 5%씩 분산 투자? 네. 이게 정확한 건가요? 아니면 왜 느낌상 근데 요거는 앞으로 4차 성명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이건 메타버스, 반도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니까 나 이 주식은 30%뭐 이런 식으로 배분이 좀 달라지게 되면 뭐 또 다른 차이가 있을까요? 수익에? 보통 그렇게 자기 과신이 심한 게 이제 투자를 망치게 한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그 균등한 퍼센테이지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낫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더 콘트 투자 쉽게 그냥 우리 보면 어려워서 그러는데 용어가 그냥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나열을 하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주식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 분산 투자하는 거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뭐 좋은 종목의 조건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감으로 하는 투자, 데이터로 하는 투자 책의 저자이신 두물머리에서 퀀트 솔루션 담당하시는 이현열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